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자, 아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끔 놓치는 게 있어요. 의원이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집합 건물입니다. 그럼 집합 건물의 개념은 어디서 생기느냐? 구분 소유권이 있으면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구분 소유권이 있나요? 없어요. SH공사나 LH공사가 혹은 임대 사업자가 그냥 혼자 가지고 있어요. 구분 다 나눠주지 않았죠. 따라서 임대 아파트는 아무리 커도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집합 건물에는 관리단이 있고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집단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혼용해요.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요. 그 입주자 등이 뭐죠? 소유자와 사용자예요. 그래서 관리단은 사용자는 관계없어요. 그냥 구분 소유자만 대표해요. 그러니까 집관리단은 모든 법률 행위를 다 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용자 구분 소유자만을 다시 말해 집주인만을 위한 법률 행위 이외에 사용자를 위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아파트가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래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자, 그런데 이때에 단지 내에 그 상가 속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안 된다. 쓰지 말아라. 그리고 유치원 측으로부터 주차료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에 붙었어요. 자, 그런데 자, 자세히 보세요. 이 건축물 대장을 떼보거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아파트 이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 다시 말해 분양 유치원이죠. 이 유치원도 대지 지분은 전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의 일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일부만 공유하더라도 그 일부만 공유하는 사람은 공유 비율과는 무관하게 단지 내에 있는 모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원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서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입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 주차장 출입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만약에 이게 관리단이라면 제한할 수 있어요. 관리단 집회에서.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는 집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리단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누구를 대표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잊어버리면 자꾸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